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많게는 2,6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33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의 여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살에서 17살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 전남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밀렸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북 지역에서 압승을 했고 호남 전체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를 지지하며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경선은 이제 4파전이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의원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뇌물죄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특검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에 도주했던 20대 절도범이 28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로 도망쳤지만 수갑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도주 혐의를 추가해서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12개 객차 가운데 8개 객차가 탈선했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시즌 3호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아서 팀 토트넘은 3대1로 져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2,33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53명이 적고 3,000명대에서도 이틀 연속 내려왔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적게는 2,400명대, 많게는 2,6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진 추석 연휴의 여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거리두기 안이 나올 텐데 아마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백신 접종 4분기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12세에서 17세 또 임신부에 대한 접종도 시작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공개됩니다. 12세에서 17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18세가 아닌 청소년에게는 접종 기회가 없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12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 미접종자가 많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작용 가능성과 이상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접종 여부에 따라서 교내 활동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소년과 함께 임신부 접종 계획도 나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돌파 감염이 늘자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 계획도 세웠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1, 2차 접종 간격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은 각각 4주, 3주에서 6주로 늘어난 상태인데 가능한 이를 원래 간격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어제 전북 지역 경선에서 54%가 넘는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요일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뒤졌는데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호남 대전에서 승리한 이재명 지사는 거세지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이어가게 됐고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남아있는 지역 경선과
2, 3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북 지역 경선이 끝난 뒤 중도 사퇴한 김두관 의원은 원팀으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2위로 물러났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북에서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 54.55%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16%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이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누적 득표에서도 이 지사가 과반 1위, 2위는 약 12만 표, 18%포인트 이상 뒤진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3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위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고향 호남에서도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다음 경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의 진정한 마음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 불거진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정면 겨냥했지만 당 지지층은 본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에 오히려 1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퇴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내부 공격을 비판하며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단계를 해서 사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를 합니다.責임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 선거인단 216만 명의 절반이 넘는 121만 명의 투표가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유지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남은 곳 중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 전 대표가, 경기에서는 이 지사가 유리하다는 전망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어제 파문이 커지자 이명이 들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성과급이자 위로금 성격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화천대유가 퇴직금을 위해 쌓아둔 돈은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연간 최고 퇴직금도 1억 3천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대리급 직원 한 명에게 50억 원을 준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는 대학을 졸업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6년을 일한 곽 의원 아들은 올 3월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큰돈을 번 화천대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구조를 만든 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곽 씨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이 코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화천대유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3년 전엔 업무 과중으로 이명 어지럼증 등이 생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사했을 땐 이미 화천대유의 모든 설계가 끝나 있었고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지난 6년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화천대유가 지금까지 퇴직금을 위해 적립한 돈이 14억 정도 됩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인데 곽 씨는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셈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는 28일 곽 의원과 곽 씨를 뇌물성 거액 퇴직금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최대 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를 소환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소식에 화천 대유와 관련해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오늘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주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의 실제 성격도 밝혀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힘 게이트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약정을 맺었습니까?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통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불씨가 옮겨붙은 국민의힘은 특검 카드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측은 퇴직금 50억 원은 곽상도 의원이 정치 뒷배를 봐준 대가라며 뇌물죄로 수사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특검 도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곽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곽 의원까지 포함한 특검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특검 도입과 곽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상황. 윤석열 캠프 측은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특검이든 국정조사건 다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점입가경이라면서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특검 관련 검찰 게이트도 나올 기세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이 지사 캠프 측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제3자 뇌물죄가 아닌지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쟁화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교도소 입감 대기 중에 달아났던 20대 절도범이 어젯밤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었는데 수갑이 풀린 채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수갑을 뺐는지를 포함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의정부 교도소에서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가 붙잡힌 곳은 도주를 시작한 의정부가 아닌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하남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8시쯤 이곳을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입감을 앞두고 도주한 지 약 28시간 만입니다. 경찰 병력 등 150명을 투입해 이틀간 대규모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A씨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 아버지를 만나 아들과 접촉이 되면 자수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수 당시 A씨가 도주할 때 차고 있던 수갑은 없었고 A씨는 손에 부상을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얘가 좀 뭐 손도 다쳐 있고 그래서 진정시키고 아버지하고 면담하고 아버지 이렇게 좀 안정시켜 드리느라고. A씨는 지난 25일 교도소 입감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던 중 수사관을 밀치고 교도소 정문을 통해 인근 풀숲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의정부 경찰서로 옮겨 도주 경위와 행적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주택가에서 배관을 타고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미국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선로를 벗어난 객차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예 뒤집어진 마지막 객차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가 구조 작업을 합니다. 탈선한 열차는 미국 시애틀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암트랙 소속 엠파이어 빌더입니다. It was probably 10 or 15 seconds of rocking back and forth and tons of noise, and then we came to a stop. And really,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for a couple minutes. 기관차 2량에 객차 10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엔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량이 탈선하면서 3명이 숨지고 5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몬태나의 작은 마을 조플린 근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달려나와 구조를 돕고 대피할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We are so fortunate to live where we do, where neighbors help neighbors, and so it's, amazing the turnout, just the community in general, helping everyone. There were even citizens that helped get people out of. 이번 사고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직선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로 불량이나 과속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몇 년 만에 일어난 대형 열차 사고에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팀까지 파견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반발하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개를 풀어서 용의자에게 달려들게 하면서입니다. 이 소식은 임종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서 백인 경찰 2명이 흑인 용의자를 단속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개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흥분해 있던 경찰견이 달려듭니다. 용의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나서도 공격은 수십 초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개를 잠시 떼어놓는 듯 하더니 다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은 수갑을 채울 때까지 30여 초간 더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찍힌 이 영상이 공개되자 흑인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excusable, unacceptable. Termination, criminal proceedings. We need a full account of this. 용의자가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가해진 범죄 행위라며 백인 경찰관 3명의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경찰관이 살해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또 무단 침입과 약물 중독 혐의가 있는 용의자가 계속 저항해 사전 경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연방수사국 FBI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한 해 평균 4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83%로 가장 많았고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했고, 윤 전 총장은 양형 기준대로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박 전 대통령을 100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사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여야 8인 협의체는 어제까지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아니면 합의 실패로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지난주 금요일로 끝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모두 36곳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곳들 시장 점유율이 적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로 지원급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어서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수당을 줬는데 이 수당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휴업 상태인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 등인데요.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제품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세가 27%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울산시의 한 실내 수영장 지하 전기실에서 노후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2톤 무게 변압기에 깔렸습니다. 6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노동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겨 330세대가 장시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정전이 됐는데 16시간 만인 저녁 8시쯤 복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강릉시의 도로에서 21인승 미니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바위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밭에서 일하던 인부들을 태우고 가던 도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해서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암각화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 행사와 전시 등을 잇따라 여는데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작된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의 독도 레이스가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16척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력 없이 바람만 이용하는 만큼 5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대회는 내일 폐막을 합니다. 23세 이하 우리 축구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이 오늘 첫 훈련을 소집합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위에서 35명이 모였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앞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고요.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하반기쯤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5번째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재판부 허가로 전 씨는 선고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고요. 5.18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법정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 정책 세부안을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신용 체크카드를 전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많게 쓰면 초과분의 10%를 한 달에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도 있는데 최경주 선수요. 미국 프로골프 챔피언스 투어에서 우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PGA 챔피언스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경주는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PGA 챔피언스 투어는 시니어 경기로 50세 이상 선수들만 출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승 무대에 오른 최경주는 약 9년 만에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우승 상금은 33만 달러, 약 3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시대가 16년 만에 끝나게 됐고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전해진 게 있는데 박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후 독일을 이끌 새 리더십을 가리는 연방 하원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민주당의 득표율은 26%로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동민주당 사회당 연합의 24%보다 불과 2%포인트 앞섰습니다.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후보는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나서게 됐다며 자신들은 통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as ist sicher, aber das ist eben auch sicher, dass viele Bürgerinnen und Bürger ihr Kreuz bei der SPD gemacht haben, weil sie wollen, dass es einen Wechsel in der Regierung gibt und auch weil sie wollen, dass der nächste Kanzler 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던 올라프 숄츠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을 방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그 세금 개별 환급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2,739억 원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잘못 청구된 세금으로 인한 환급금은 총 6조 9천여억 원에 달하는데요. 잘못된 과세로 인해서 과도한 행정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과언합 세금 환급에 따른 가상금만 2,4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죠. 이렇게 요금이 오른 이후에는 적자가 계속돼서 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전의 임직원 8명 가운데 1명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3천 명 가량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으로 350kW를 쓰는 집을 기준으로 보면 매달 최대 1,0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다른 공산품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를 더 자극해 서민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영 악화와 쌓여가는 부채, 발전 연료비 상승을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영 환경에서도 정작 임직원 3천여 명은 억대 연봉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6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8명 중 1명꼴로 사상 최대입니다. 기본급과 성과급이 모두 올랐고 고위직수가 많아진 것도 원인입니다. 임직원 복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직원과 자녀에게 최근 4년간 지급한 장학금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조 원에 가까운 부채에도 자정 노력 없이 요금부터 올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기료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못 올리게 해서 그래서 사실 적자가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사실상 독점 체제고요. 시장 경쟁에 의해서 임금 같은 것들이 조절되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과 별개로 연말 추가 요금 조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죠.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지만 어제 전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54%가 넘는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일한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부터 살펴보죠. 네. 일단 1승씩을 거뒀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호남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뭐 불과 122표 차이밖에 안 됐고 전북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호남 전체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는 그래도 어떤 역동성 같은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이 역동성과 이재명 대세론을 같이 이제 추인해준 그런 결과였죠. 근데 워낙 뭐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승리가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뭔가 희망의 물씨를 봤었는데 전북에서 워낙 또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향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세지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이유? 배경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승리한 이제 후보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항상 승리해 왔는데 대장동 의혹이 별로 영향을 못 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과 연루된 인사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진영에 완전하게 타격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호남 이제 민심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 전남과 전북이 달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전체적으로 호남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남아있는 지역 경선 그리고 2, 3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2차에서도 이제 꽤 많이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어제는 선거인단 발표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대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무슨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슨 대장동 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연루된 게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낙연 후보가 새로운 정말 충격적이고 파급력 있는 이슈를 내놔야 되는데 전자의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연루됐다는 걸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나 수사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 상황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후반에 남아 있는 게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거든요. 여기 이낙연 후보가 여기 이제 기대를 건다 하더라도 역시 경기도는 또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서는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북 지역 경선이 끝난 뒤에 김두관 의원은 중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두관 지금 후보가 뭐 1% 정도밖에 누적 지지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게다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권리당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전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뒤에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50억을 받았다는 게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천대유 입장은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성과급, 퇴직금, 위로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이 소개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가 이제 입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50억은 그 돈의 액수도 문제입니다만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 전 기획본부장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그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결재권자가 이재명 지사였다면 이 부분은 이분대로 또 되돌아보고 그러니 곽상도 의원 등 지금 또 전직 고위 그 법조인들이 법률 자문직 고문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규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곽상도 의원은 어제 파문이 커지자 곧바로 탈당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곽 의원을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탈당한 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큰 의미도 뭐 없어요. 50억 받고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수사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규명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당이 동의해 줄 리가 없다 하더라도요. 검찰 수사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이제 뭐 여루된 사실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주장도 했었고 네. 워낙 지금 뭐 그 전직 전관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이 연루돼 있고 특히 이제 화천대유의 이 관련된 수익 배분 구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결국 이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그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 너무나 많은 수익을 많이 가져갔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영개발로서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로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게 이제 양파처럼 뭐 캐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또 오늘 내일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도 전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장동 의혹의 불씨가 국민의힘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특혜 구조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말이죠. 그렇죠. 그때 시장이 성남시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였으니까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했고 그 설계를 짰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제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야말로 모르고 그냥 그걸 이제 전결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 않죠.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었고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알았는데도 이 수익 구조를 그대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사로 밝혀질 일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이 대선 전에 좀 밝혀져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밝혀지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또 수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혼란이 많았어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검이 됐건 검찰 수사가 됐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면은 최소한도 이 전체적인 이 특혜 의혹 사건에 얼개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계속 정당들이 프레임 정치를 하고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자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순우가 한국 선수로는 18년 만에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어제 열린 ATP 투어 아스타나 오픈 단식 결승에서 호주의 제임스 더크워스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ATP 투어 단식을 제패하기는 2003년 1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에서 정상에 오른 이형택 이후 18년 만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이 24도, 강릉 23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많게는 2,6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33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의 여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살에서 17살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밀렸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북 지역에서 압승을 했고 호남 전체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를 지지하며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경선은 이제 4파전이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의원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뇌물죄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특검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에 도주했던 20대 절도범이 어젯밤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로 도망쳤지만 수갑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도주 혐의를 추가해서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